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는데요.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벌써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동안 포항과 울진에서 비가 오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경주는 20도, 포항 19도, 영덕 18도, 울진 17도로 낮에도 조금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을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포항시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진입하는 큰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요. 포항시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북구 지역에만 15,000가구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포항 우연 사거리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창포동과 장성동, 양덕동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매일같이 차량이 몰려들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체 구간을 빠져나가는데 1, 20분은 더 걸리고 차량 행렬은 남구 대잠 사거리까지 이어져 대도시의 도심 정체를 방불케 합니다. 주로 이 시간대는 한 20분에서 30분, 적어도 한 30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포항시의 교통량 예측에서도 우연 사거리에서 현대 아이파크와 성곡 인터체인지 구간은 교통량이 가장 많아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신호 연동제를 강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우연 사거리를 우회해 창포와 용흥,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롭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장성동에서 영일만 대로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40을 투자해서 노선을 개량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 그러나 조만간 포항 북구에 짓거나 지을 예정인 아파트만도 15,000가구에 달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 권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연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연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고가교 형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일만 대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구 지역을 포함해 포항시 전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 도로변 은행나무 열매는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도심 도로변 3곳에서 은행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은행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반드시 익혀 먹고 하루 성인 10알, 어린이는 2~3알 이내로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매주 목요일을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35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한다는 분석에 따라 오늘 새벽 5시부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회 체납 차량은 예고하고 2회 이상은 봉인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9,200여 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600여 대는 봉인 압류했으며 200여 대는 공매 처분해 97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불꽃축제 개최 시기 조정과 우연초등학교 조기 개교, 오천 군부대 사격장 이전 계획 등이 질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정수화 의원은 불빛축제가 비가 자주 내리는 한여름에 개최돼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개최 시기 조정 의향을 물었습니다. 포항국제 불빛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이 전국에 알려질 때까지 현재처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명품 해수욕장이 제대로 조성될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동찬 의원은 법정 다툼 중인 우현초등학교의 조기 개교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소송 결과만을 지켜보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를 가져주시고 우현초등학교 개교의 조속한 해법은 무엇인지. 금년 9월에는 선은건설 대표 이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2017년도 개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천 군부대 사격장 이전 이후의 더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은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포항시는 2017년 이전하지만 더 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농어촌에 먹는 물 수질 부적합이 많다는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 당장 해결은 힘들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텍이 중앙일보의 2015 전국 대학평가에서 공학과 자연과학 두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포스텍은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의 논문 국제 피인용지수와 국제 논문수에서 1위에 올랐고,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는 영국 세계대학 평가기관 QS의 평가에서도 미국 하버드대나 MIT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여건 분야에서는 교수 확보율이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이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포항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포항 만인당에서 제12회 포항가족과학축제와 제8회 과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빛의 과학사를 조명하는 전시와 3D 레이싱 시뮬레이션, 레이저 체험과 착시 마술 터널 등 다채로운 과학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과학 퀴즈 배틀, 저글링 및 마술 공연, 도전 기네스 등 스페셜 과학 공연과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철길로 뛰어든 정신질환자를 구하려던 경찰관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한가운데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경찰의 날인 어제 낮 12시쯤 울산시 북구 신천동 철길에서 경주 내동파출소 경찰관 57살 이기태 경위가 철길로 뛰어든 15살 김모군을 구하려다 화물열차에 치여 함께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43살 김모 경사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태 반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몸만 이래까지 지금 뭐한다. 저게 할거 없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군이 불국사역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경위가 김군을 서울의 집으로 데려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이경위는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를 졸업하고 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임관해 33년 동안 근무해왔습니다. 15년 넘게 지역에서 범죄 수사를 해오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을 2년 앞두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성실하게 하셨고 한 번도 이런 큰 그런 거 없이 참 잘해오신 그런 분인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의 날에 일어난 동료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일선 경찰들도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의 손가방을 날치기 한 혐의로 34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경주시 성건동에서 귀가하던 55살 손모 여인을 때리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특별기동 단속반이 지난 1월부터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여 대계류 포획 유통 행위 25건 등 모두 39건의 불법 어업자 및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자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연중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취급한 대구 황금동과 대명동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암컷 대게 410마리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에 이어 2012년 영주와 안동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는데요. 시행 3년째,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여고 점심시간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삼촌뻘 경찰관과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고 친구와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도 적어봅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머물다 보니 학교 전담 경찰은 학생들의 상담 창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하시고. 상담은 주로 SNS나 문자를 통합니다. 안동시 초중고생의 60%, 12,000여 명과 SNS 친구를 맺어 수시로 고민을 듣고 중점 문제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몇 달 전 폭주족과 학생 성폭력 문제도 SNS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나가서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학교를 나갔는데 그 SNS를 카톡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전파로 1시간 이내에 찾아가지고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나를 언제나 지켜줄 사람이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게 범죄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하니까 예방 효과도 되겠죠. 통계상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 폭력으로 입건된 학생 수는 절반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학교 전담 경찰관제가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전국 48%, 경북은 53%, 안동은 7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학교 전담 경찰관제가 빛을 본 건 학생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등 문제는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심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관심받기 위해서 어떤 조금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조금의 관심만 가져준다면 아마 학생들이 이제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창업 후 폐업률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지역별, 시간대별, 연령별 유동인구와 업종 숫자 등을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빠르면 연말쯤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창업한 업체 중 1년 생존율은 60.3%, 경북은 59.1%에 불과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임도 기능을 다양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내에 개설된 임도에 20억 원을 들여 주차 공간과 쉼터 마련, 노면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이 같은 조치는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률이 80%에 이르고 화장 후 장사 방법 가운데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44%로 가장 높은 데 따른 것입니다.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지역 해당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2018년 등재가 목표인데 학술연구와 보존 관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경북 일부와 경남 지역에서 새를 떨쳤던 가야. 당시 조성된 고분군은 가야 지배층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값진 유산입니다. 고령의 대가야 고분군 704기를 비롯해 김해 금관가야 212기, 함안에도 아라가야 203기의 고분이 분포했습니다. 이런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지역 5개 광역 기초단체가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야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해 나가고, 그리고 대가야 고령을 비롯한 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화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은 법인을 만들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 관리, 학술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오는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야 고분군은 2013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고령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고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현재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한국의 유산은 모두 15건. 문화재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조건으로 가야 고분군을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운하 주변 각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채꽃단지 조성에 참가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포항시는 운하 유유터한 22,000제곱미터의 유채꽃 씨앗을 파종하기로 하고 참여할 기관 단체를 내일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운하 유유터에 유채와 청보리, 코스모스를 심어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이 사랑의 열매 경북평가에서 우수군 표창을 받았습니다. 영덕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개한 지난 희망 2015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1,791명이 동참해 2억 9,100만 원을 모금했으며 모금회로부터 4억 5,100만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비, 명절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영덕군은 11월 23일부터 희망 2016 이웃돕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에서 가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등 경북 지역의 포도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로 수출한 포도가 지금까지 25톤, 9,100만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수출길이 열린 데 이어 호주의 농식품 전문 수입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포도 수출량은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출산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률, 불법,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 홈페이지나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지청은 사업장이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현장에 나가 처리하고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초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물리학회의 가을 학술논문 발표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와 미국 등 9개국에서 연구진 2,100여 명이 참여하며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물리학 분야 석학의 초청 강연과 세부 전공별 심포지움, 연구 논문 발표 등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벌써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동안 포항과 울진에서 비가 오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경주는 20도, 포항 19도, 영덕 18도, 울진 17도로 낮에도 조금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을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